안녕하세요. 이수환 컴퓨터 연구소의 이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MySQL 한 번에 끝내기란 이름으로 우리 MySQL이 뭔지, 그리고 SQL이 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SQL 소개하고 설치, 그리고 SQL 기본, 고급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SQL 소개부터 하자면, MySQL은 그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DBMS, 줄여서 RDBMS를 하는데, R은 Relational,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줄여서 RDBM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MySQL은 오픈 소스이고 다중 사용자,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C 언어, C++, 자바, PHP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그 API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어서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여러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MySQL이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 그 PHP 그 웹 프로그래밍 랭귀지랑 아주 궁합이 잘 맞아서 웹 개발에 주로 PHP와 MySQL로 짝을 이루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ySQL이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따르는데, 그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MySQL 자체가 원래 오픈 소스였는데 그 오라클 그 회사가 사버렸죠. 예. MySQL 설치하는 부분, 설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 오라클 계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먼저 만드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놨는데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고 윈도우 인스톨러,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이 8.0.13인데 더 최신 버전이 나오면 그걸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디벨로퍼로 일단 설치를 해서요, 전체 필요한 걸 다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적합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루트의 암호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보고요. 체크해봐서 이제 제대로 커넥션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이렇게 설치를 하면, 다 설치하면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것 중에 MySQL 서버도 있지만 워크벤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오라클이 이 MySQL 사면서 이 워크벤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유용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 GUI, 그 유저 인터페이스로 그 쉽게 또 MySQL을 쓸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켜볼게요. 저 설치했거든요. 워크벤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MySQL을 사용하는 그 SQL을 사용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접속하고요. 접속을 좀 이렇게 누르면 접속이 돼요. 원래는 암호 입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암호를 미리 쳐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뭔가 할 수 있다. 우리가 SQL을 한번 직접 배워보고 또 한번 사용해보는 그런 걸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SQL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SQL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좀 되는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SQL은 DML, DDL, DCL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다음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리고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예요. 그 이름 정의에 맞게 각각이 조금씩 다른데, DML은 데이터를 이제 조작할 때 씁니다. 그래서 선택, 삽입,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DML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SQL에서 이제 select, insert, update, delete가 이런 거에 대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DDL이 있는데 이건 데이터 정의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뷰, 인덱스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어떤 개체들을 생성, 삭제할 때 쓰는 게 DDL이에요. 그래서 create, drop, alter table, alt, view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DCL은 데이터를 제어할 때, 그래서 권한을 주거나 권한을 제외시키거나 빼앗거나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잘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이 창만 이 부분만 조금 그냥 키울 수 있겠구나. 그냥 키워지네요. 자, 이것만 제가 이제 좀 키웠고요. 나머지는 뭐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show database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보여줘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실행하는데 실행할 때는 여러분 여기 번개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데이터베이스 지금 6개가 있다. 지금 현재 MySQL 서버에 데이터베이스가 뭐 있는지 보여줘. 그럼 이렇게 6개가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죠.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치할 때 그 샘플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을 설치했다라면 여러분들 use 한 다음에 word 이게 wor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use word 하면요, use word, 나는 word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해줘. 그래서 use.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상태가 바뀌었어요. 사실 이 GUI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껍게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것 자체가 이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에 시스로 두껍게 볼드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월드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두껍게 바뀝니다.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표시가 바뀐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use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네임. 자, 그다음에 그래요, 좋아요. use word 데이터베이스 선택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뭐 테이블이 뭐 있는지 좀 보여줘. 그러면 show tables 하면 됩니다. 그러면 city, country, country language 이런 3개의 테이블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볼 때 내리는 명령이 show tables. 근데 여기 보면 show table status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테이블의 상태, 정보를 보여줘. 이렇게 하면 city, country, country language 이 3개에 대해서 뭐 어떤 엔진을 쓰고 버전은 몇이고 뭐 이런 각각의 정보들, 로우의 개수 뭐 이렇게 각각의 정보들이 쫙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테이블의 전체 상태 정보에 대해서 봤는데 어떤 특정 테이블에 어떤 열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있고 그 테이블은 여러 개의 컬럼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scribe, 그 다음에 우리 특정 테이블 city라고 할게요. city, 이 3개 중에 하나 city. 자, describe 하면요, city라는 테이블에 지금 현재 어떤 컬럼들이 있고 그 컬럼의 타입이 뭐고 그 다음에 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각각의 열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즉 이거는 테이블에 대한 어떤 그 속성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city에 대해서 봤는데 country 테이블과 country language 테이블 이 두 가지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describe. 근데 describe를 줄여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country, 그리고 country language. 자, 이렇게 빨간 줄이 가는 이유는 맨 위에 이 세미콜론으로, 이 세미콜론은 SQL 지금 쿼리가 끝났다, 여기에 끝났다라는 표시인데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city, 그 다음은 country, 그 다음에 country language, 각 3개의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걸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보기, 테이블 보기, 정보 보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게 select예요. 이 select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가져와. 내가 지금 현재 이 테이블에서 보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가져와, 이런 구문입니다.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select, 이럴 수가, sorry, select from city 이렇게 하면요, 이 city 테이블에 있는 전체 로우들, 전체 데이터들을 보여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select를 통해서 각 테이블에 대한 전체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 select 이 에스터리스크 이 별 모양으로 된 에스터리스크는요. 이 컴퓨터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모든 걸 all을 표현할 때 이 에스터리스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all을 의미했으니까 이 c라는 테이블에 있는 전체 컬럼에 대해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컬럼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보겠어. 예를 들어서 제가 name 즉 도시 이름들만 보겠어. 그러면은 name만 주면요. 현재 name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me 말고 뭐 나는 또 각 도시와 내가 population을 보겠어. 그러면은 name, population 이 두 가지 컬럼만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면 이 열의 순서가 바뀐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where 있어요. 이거는 select 절에서 우리가 특정 조건을 줘야 될 때 이 where 절을 포함을 시키는데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컬럼을 내가 선택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다가 명시를 하면 되는데 컬럼이 아니라 내가 이 행의 어떤 조건을 줘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게 where 조건입니다. 그래서 where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population 했죠? 이 population 이거 올로 바꿀게요. population을 내가 다 보기 싫어. 나는 8,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800만 인구수 이상인 도시들만 보여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population이 800만 이건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초과 이상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상 이게 이상이에요. 800만이 포함된 그래서 이렇게 800만 인구수가 이상인 그것을 넘는 도시들만 보여줘 할 때 이럴 때 주로 유용하게 where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관계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따라서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or, and,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 연산자, not and or 아까 이 표현했던 이 관계 연산자, 조건과 관계 연산자 이렇게 좀 이것들을 조합해서 where절을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800만 이상이 아니라 800만보다 작은데 and로 그럼 population이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이것만 이거 블럭을 씌우면 이것만 실행할 수 있어요. population이 800만 이상인 걸 아까 출력을 했는데 이상이 아니라 이하인 거를 해볼게요. 이하인 거 출력이 쫙 되죠. 근데 너무 많다. 이하가 아니라 그러면 뭐랑 뭐 사이 population이 그럼 나는 700만과 800만 사이를 출력해줘. 그러면은 700만을 초과하고 800만 미만인 그 레인지 안에만 있는 그 도시들을 출력하니까 4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 연산자를 쓸 수가 있고요. and를 통해서 관계 연산자를 써서 조건과 관계 연산자를 조합해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그것만 만족하는 데이터를 보여줘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랩 한국에 있는 도시들 보기. 자, 한국에 있는 도시들 보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select from city. 근데 한국에 있는 도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city라는 테이블을 좀 보면요. city는 ID, name, country, code, district, population 이렇게 총 5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country code. country code 뭐예요? 국가 코드죠. 국가 코드. 한국 뭐죠? 한국 국가 코드는 KOR. 자, 이렇게 하면요. country code가 KOR, 즉 한국인 country code를 가지는 도시들을 보여줘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결과가 우리 한국에 있는 각 도시들에 대해서 보여준 결과입니다. 자, 미국은 뭘까요? USA. 미국에 있는 도시들을 다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도시인데 뭐라고? 인구수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이 이상인 100만 이상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리 코드는 KUR이고 population은 100만 이상인 도시들만 보여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7개의 도시들만 한국에 있는 도시들만 출력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etween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where 조건으로 여러 관계 연산자, 조건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population인데 아까 우리가 700만 이상, 800만 이하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 population을 통해서 between이라는 게 이런 어떤 연속적인 어떤 범위 근데 이게 이제 숫자로 구성돼야 되고요. 범위를 지정할 때 between 그다음에 and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이상이고 이렇게 800만 그러면은 700만, 800만 사이에 있는 도시들을 보여줘. 이렇게 할 때 아까와 같은 결과인 4개의 도시가 떴죠. 자, 그리고 in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산적인 값, 이산값에서 조건에 in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in은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가 아니라 뭐 수치의 네임과 같은 이제 도시 이름이 나는 다 보지 않고 이 도시 이름이 서울, 뉴욕, 그리고 뭐 도쿄 이렇게 내가 정한 것만 보고 싶다. 그래서 in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네임이 도쿄, 서울, 뉴욕 이렇게 3개 도시들에 대해서만 보여줘 할 때 이렇게 in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랩 한국, 미국, 일본의 도시들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한국, 미국, 일본.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컨트리 코드가 있어요. 그럼 컨트리 코드인데 한국이 뭐예요? KUR, 미국은 USA, 그 다음에 일본은 JPN. 자, 이렇게 하면요, 이 3가지 코드에 대해서 즉 한국, 미국, 일본에 있는 도시들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다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ike가 있는데요. 자, like는 문자열을 검색할 때 쓰는 거예요.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의 어떤 내용, 특정 내용, 어떤 그 부분이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like 지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리 코드인데 like.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문자열인데 뭐 혹시 뭐 KOR이야, KO야. 그런데 이제 KOR 아니면 KO인데 이렇게 할 때, 그럼 언더바를 쓰면요, 이 문자열에 어떤 글자가 올 수 있지만 문자 하나만 매칭해서 쓸 때 이 언더바를 씁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KO 언더바 했는데 KOR인 컨트리 코드가 KOR인 게 다 검색이 됐죠. 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like 문자열 검색지리. 자, 근데 다른 거 KOR 말고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퍼센테이지 기호는요,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뭐 어떤 거든 올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올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혹시 뭐 텔로 시작하는 도시 이름이 뭘까? 기억이 안 나네. 텔로 뭐 있는데 그게 뭘까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텔 그다음 퍼센트 기호. 자, 그럼 뭐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도시였는데 이렇게 검색할 때 이 퍼센테이지 기호로 아비브가 이 퍼센테이지 하나로 매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해서 검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언더바와 퍼센트 기억을 잘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서브 큐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리 안에 지리가 있다. 서브 큐어리. 그래서 컨트리 코드 where 컨트리 코드인데 여기에서 이 컨트리 코드가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뭐지? 그러면 여기다 지리를 한번 써요. 근데 뭘 알고는 있느냐? 지금 이 지리에서는요, from city where, 자, 네임이 서울인 건 알겠어.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은 기억나요. 근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컨트리 코드를 가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쓰는 겁니다. 자, 이것만 제가 블락을 씌워서 실행을 시키면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서울이 포함된 시리의 컨트리 코드는 KUR이 나오겠죠. KUR. 근데 이 KUR에 포함된, 지금 부분 선택이 안 됐는데, 자, KUR이 포함된 지금 KUR, 즉 컨트리 코드가 KUR인 시티들, 그러니까 이것만 실행하면 결과가 KUR이잖아요. KUR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의 컨트리 코드가 뭐냐? KOR. 그럼 KOR의 시티들을 다 보여줘. 그럼 이걸 다 실행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쿼리 안에 하나의 쿼리가 또 있는 이런 것들을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해볼까요? population 써볼게요. population인데 select population이니까 당연히 결과로 서브 쿼리에도 population을 해줘야겠죠. population을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district. 이거는 뭐냐? district가 뉴욕인, 그러니까 뉴욕 시티가 아니에요. 그 뉴욕 디스트릭트를 가지는 곳의 population보다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결과로 하면은 에러죠 지금. 왜냐? 여러 개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n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n이는 이 서브 퀘어리를 우리가 지금 준 거에서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서 한 가지만 만족해도 오케이, 한 가지 만족해도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해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이 결과가 여러 개예요. 자, 출력해 볼게요. 자, 뉴욕이라는 디스트릭트를 가지는 도시의 파퓰레이션이 6개나 돼요. 그러니까 뉴욕의 도시가 뉴욕 그 주에 도시가 이제 6개인데, 이 6개의 파퓰레이션이 n이 이것을 어떤 거든 만족하면요, 출력해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6개의 파퓰레이션보다 하나라도 만족하면 다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n이 대신에 뭐 썸을 이렇게 줘도 똑같은, n이와 썸은 같은 의미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ll이 있어요. all. 자, all은 뭐냐? 자, all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6개의 파퓰레이션의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 6개 중에 그 6개 결과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즉, 아까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파퓰레이션은 숫자잖아요. 그 의미에서 보자면 파퓰레이션에서 가장 작은 파퓰레이션보다 이상인 도시는 다 나오겠죠. n이니까. 어차피 n이니까. 근데 all은 그 6개 파퓰레이션 결과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만족하는 도시들을 나와야 돼요. 즉, 그 말은 뭐냐? 즉, 이 결과를 우리가 실행하면요, 가장 위에는 뭘까요? 당연히 뉴욕이겠죠. 뉴욕의 인구수보다 많은 도시들을 보여주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9개가 떴네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order by가 있어요. order by인데, 이거는 결과가 출력되는 어떤 순서를 우리가 정의할 때 order by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해요. select from city, 그 다음에 여기에 order by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city라는 테이블 보는데, 아니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인구수의 어떤 내림차순으로 보죠, 오름차순으로 보죠,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요, 이게 인구수가 가장 높은 게 상위에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descending, ascending, descending인데, 어센딩은 오름차순, 디센딩은 이제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구수 population을 descending, 내림차순에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게 이렇게 뜨고 가장 낮은 게 밑에 뜨겠죠. 근데 ascending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없애고 하면요, 이건 기본이 ascending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그걸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order by를 혼용해서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컨트리 코드는 어센딩으로 해줘. 그러나 나는 population은 디센딩으로 해줘. 즉, 기준이 컨트리 코드가 지금 어센딩 형태이고 population이 디센딩 형태인 형태로 이 두 개의 혼합을, order by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lab, 인구수로 내림차순하여 한국에 있는 도시 보기. 인구수로 내림차순하여. 이거 어떻게? 잠깐만. 한국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수로? 그러면은 자, population 그 descending 하는 거 해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where 조건을 넣어야 돼. 왜냐? 뭐만 보자고? 한국만 보자고요. 한국만. 그러면 한국 뭐 해야 돼? 컨트리 코드. 컨트리 코드가 KOR인데 order by를 해줘.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도시들을 인구수로 내림차순에서 볼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 면적 크기로 내림차순 해보기. 자, 이거는 국가 면적? 면적이 뭐지? 자, 면적은 우리가 컨트리 테이블은요, 이 국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리는 도시고 컨트리는 국가예요. 그럼 국가에 대해서 내가 뭘 봐야겠다. 그러면은 국가에 대해서 면적, 국가 면적이면 이거죠. surface area. 그 surface area를 통해서 국가 면적 순으로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해요. select from country. 근데 여기에 국가 면적이니까 order by surface area 이거를 디센딩으로 해줘. 그러면은 국가에 대한 테이블에서 surface area인 이 국가 면적을 기준으로 쫙 정리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면적을 가진 게 러시아. 이렇게 순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distinct라는 게 있어요. 자, distinct는 중복된 걸 제외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중복된 걸 제외해서. 그래서 select distinct. 근데 여러분 컨트리 코드가 그 시리에 컨트리 코드가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만 해도 도시가 여러 개 있죠. 그럼 KOR이라는 컨트리 코드를 가진 게 여러 개 있겠죠. 그냥 지리를 하면요, 뭐 AFG가 여러 개 뜨죠. AGO도 여러 개 뜨죠. 근데 얘를 distinct라는 걸 붙이면요, 짠, 중복이 제거됩니다. 중복된 게 허용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 이 도시 테이블, 시리 테이블의 컨트리 코드를 전체 보여주는데 디스팅크트하게, 즉 중복된 걸 다 제외하게 해서 보여줘,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밋이 있는데 자, select 자 from city population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하는데, 자, 이거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면 쭉 뜹니다. 즉 전체 도시가 다 떠요. 전체 도시의 개수가 다 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리밋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요, 나 10개만 볼래. 그 인구수로 우리 내림차순으로 보여주는데 상위 10개에 대한 그 인구수 내림차순 결과만 볼래 할 때 리밋 그리고 그 제한하는 개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리밋 우리가 10, 뭐 10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워크벤치에서도요, 여러분 만약 테이블에 뭐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셀렉트 한번 진이 날리는데 난리 나는 거야. 수백만 개의 데이터 다 받아와야 돼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워크벤치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리밋 to 1000 rows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리밋을 안 쓰더라도 GUI가 알아서, 워크벤치 알아서 리밋을 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입니다. 그룹 바이 select country code, 그 다음에 이제 max 뭐 이건 좀 이따 이제 또 배우기도 할 텐데, 그룹 바이는 그룹이 뭐야? 그룹으로 묶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룹 바이. 자, 간단한 건데 컨트리 코드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컨트리 코드 기준으로 묶어서 보여줘, 이런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우리 여러 개의 뭐가 있었죠? 컨트리 코드를 가진 여러 개의 도시들이 있었죠. 여러 개의 컨트리 코드가 있어요. 그럼 KOR만 해도 이제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컨트리 코드로 묶어줘, 그룹으로. 대신 컨트리 코드에 묶어주는데 그 묶어주는 거에 대한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max population입니다. 즉 컨트리 코드 묶어. 그런데 population이 가장 큰 것만 알려줘. 그럼 ABW란 컨트리 코드를 가지는 시리에서 가장 큰 population을 가진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큰 것만. 그러면 야, 가장 큰 거 말고 나는 가장 작은 거 볼래. 그럼 min. 이건 이제 집계 함수라고 그래요. aggregation function. max, min 혹은 나는 평균 볼래. 그럼 average.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집계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보면 average 이제 average 썼더니 여기 보면 이렇게 컬럼명이 바뀌죠. 나 근데 이 컬럼명 별론데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럼 as 뭐 average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요, 그 별칭이 바뀌었어요. average라는 컬럼으로 바뀌죠. 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랩 도시는 몇 개인가요? 어머, 어떻게 해야 돼?
도시 몇 개지? 도시의 개수. 자, 그럼 도시의 개수를 치는데 이건 집계 함수니까요. select count라는 아까 집계가 있었어요. count인데 도시의 개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냐? 에스테리스크가 뭐랬죠? 5를 의미하는 거랬죠. city 테이블의 전체의 개수를 구하면 도시가 몇 개인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시 테이블에 몇 개의 도시가 정의되어 있냐면 4,079개의 도시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들의 평균 인구수? 이건 뭐야? 도시들의 평균 인구수가 뭐지? average, 평균 인구수 그럼 popul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도시들의 평균 인구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수 한번 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35만 명이 평균이네요. 자, 그리고 해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컨트리 코드에 맥스 아까 파퓰레이션 했죠. 맥스 파퓰레이션.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rom city. 이 해빙은요, 아까 우리 그룹 바이를 그대로 좀 써볼게요. 컨트리 코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휘하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컨트리 코드를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거를 가장 그 그룹 바이 했을 때 가장 파퓰레이션이 높은 걸 보여줘, 이런 건데 근데 여기에 조건을 걸고 싶은 거예요. 파퓰레이션이 가장 높은 걸 보여주는 건 좋은데 나는 파퓰레이션이 몇 이상인 것만 보고 싶어 할 때, 근데 얘는 그룹 바이잖아요. 집계 함수를 썼고 그룹 바이인데 이 상태에서 조건을 걸어야 될 때, 즉 where과 같이 어떤 select의 조건을 걸어주는데 얘가 집계 함수일 때, 그룹 바이 된 집계 함수일 때 조건을 걸 때는 해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해빙은 반드시 그룹 바이 절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빙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맥스 파퓰레이션이 나 이거 800만 이상인 것만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할 때, 그럼 800만 초가 되는 파퓰레이션 맥스 값이 800만이 초과되는 것만 그 그룹 바이 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결과 나옵니다. 자, 그다음 롤업이 있는데 롤업은 여러분들 이 그 중간 합계, 뭐 총합,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사실은 이제 그 롤업이라는 걸 쓰는데, 롤업은 그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그 큐브는 그 컨비네이션 형태로 보는 게 이제 큐브인데, 이 롤업은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 형태로 이 각각의 모든 집계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컨트리 코드, 뭐 네임, 그다음에 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요, 컨트리 코드 네임, 그다음에 여기에 with roll up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썸을 보여주는데 AFG란 컨트리 코드를 가지는 각각의 도시들의 파퓰레이션이 뜨는데, 여기에 2332100, 즉 이 네 개를 합친 결과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이 보여주죠. 이 도시들의 파퓰레이션도 보여주죠. 즉 이 sum population, AFG sum population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네 개의 도시라는 걸 더해야 되는데, 이 네 개의 도시에 대해서 중간 합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럴 때 쓸 때 with rollup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인이 있어요. 조인. 자, select from join. 자, 근데 select from city인데 여기에 조인해서 나 city인데 city 테이블을 country 테이블이랑 조인하고 싶어. 이 조인이 뭐냐면요,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한번 조합해보자입니다. 조합할 때 쓰는 게 이제 조인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인해줘. 근데 on city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city와 country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이 합쳐지려면요, 여기에 뭔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그냥 합쳐지면은 뭐 잘 난리 나겠죠. 자, 이렇게 city의 country 코드와 country의 코드, 이게 바로 국가 코드인데, 이 국가 코드가 같은 거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줘,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걸어주고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테이블을 조인할 때 쓴다. 자, lab. 제가 지금 city랑 country만 했죠. 그러면
country language까지 하려면요. join country language. 자, 근데 on 하는데 city의 country code에 country language의 country 코드와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개의 테이블이 조인된 형태로 이렇게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ySQL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다양한 내장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비교적 뭐 어렵진 않은데 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자열, 수학, 뭐 날짜, 시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좀 빨리 볼게요. 문자열 길이를 반환한다. length. 그래서 뭐 select length 해가지고 length에서 문자열의 길이, 뭐 문자 이렇게 내가 길이를 썼으면 이 길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이죠. 그럼 8 length를 반환해 줍니다. 자, 그리고 concat 있는데 concat. 자, concat 이거는 똑같아요. 프로그래밍 하거나 뭐 이럴 때 하면은 concatenation 있잖아요. concat 할 때 그걸 이제 약자로 그래서 문자열을 합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이것만 할게요. 자, 문자열 하나, 둘, 세 개 문자열을 합쳐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문자열 중에 하나라도 넣으면 너를 아예 반환한다는 것. 자, 그다음 로케이션이 있어요. 로케이션은 해당하는 문자열에서 찾는 문자열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위치 정보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뭐 이렇게 해주면 찾아줘. 그러면은 ABC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9번째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 프로그래밍 여러 언어에서는 인덱스를 매길 때 첫 번째가 0인데 MySQL은 1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여기 ABC. 그래서 이 ABC라는 게 여기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인덱스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left, right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뭐 문자열에서 내가 특정 문자열에서 어느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MySQL is an open source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나 5개만 보여줘. 5개만 보여주고 좀 너무 나눠서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자, left. 자, 그다음 right은 뭐야? right은 당연히 오른쪽. 이거는 왼쪽에서 5개를 뽑아줘. 그럼 이거는 이 문자열에서 오른쪽만 6개 뽑아줍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left, right. 그래서 왼쪽에서 5개 MySQL 결과 나왔죠. right는 오른쪽에서 6개 system.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의 즉 개수 지정한 개수만큼만 왼쪽 오른쪽 뽑아낼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자, 우리가 문자는 항상 우리나라 한글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대소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어는 소문자로 다 바꿔줘. 그 다음에 어퍼는 대문자로 다 바꿔줘. 이런 어떤 문장이죠. 여기 빠졌네. 자, 그래서 로어는 소문자로 다 바뀌었죠. 모든 게. 그 다음에 어퍼는 모든 게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문자열 대소문자 처리하는. 그 다음에 replace가 있어요. replace는 자, replace. 제가 초창기에 데이터베이스 처음 경험한 건 MS SQL이라는 앤데요. 이 MS SQL을 이제 우리가 MS SQL이라는 단어에서 MS를 my로 바꿔볼게요. MS SQL에서 MS라는 문자열을 my라는 문자열로 바꿔줘라는 걸 할 때 replace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바꿔줄 때, 교체할 때. 자, 그다음 trim이 있는데요. trim은 문자열을 자를 때 쓰는 겁니다. trim. 그러면 이제 문자열 앞뒤로 이렇게 좀 자를 때.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공백이 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공백을 줬지만 trim이라는 함수는요 공백을 없애버려요. 공백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특정 문자에 대해서도 없앨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정 문자가 앞에 부분에 있으면 앞에만 없애고 뒤에 부분에 있으면 뒤에만 없애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im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냐 trim. 근데 이제 reading인데 샵이라는 문자열이 어디에서 해당하는 문자
문자열에서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 해당하는 문자열에서 앞에 문자열 앞에 샵이 있으면 없애줘 이런 거고요. 또 트림 하는데 링이 아니라 그냥 트레일링에서 샵이 뒷부분에 있으면 없애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 개 다 해볼게요. 트림은 공백을 없애준다. 그리고 트림인데 리딩 트레일링에서 앞에 특수 문자 샵에 샵이 있으면 없애줘. 뒤에 샵이 있으면 없애줘. 트레일링은.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결과 나오고요. 자, 그다음 포맷. 자, 포맷은 우리 어떤 형식을 정하는 그런 거에서 쓰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주로 쓰죠. 자 이런 건데 포맷하고 우리가 특정 숫자 실수형을 이렇게 주는데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1, 2, 3, 1, 2, 3, 1, 2, 3, 1, 2, 3 즉 3개씩 끊어서 이렇게 포매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인자는요. 소수점은 몇 개까지 가지고 있을지. 근데 소수점도 3개 갖게 해놨죠. 3개가 아니라 뭐 6개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소수점도 6자리로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그거 할 때 내림, 올림, 반올림 이런 거 할 때 우리 주로 쓰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95 뭐 10.95 그다음에 라운드 10.95 뭐 이런 거 할 때 자, 보면은 10.95를 내려요. 그럼 10이 되죠. 그다음 10.95를 올려요. 그럼 11이 됩니다. 그리고 10.95를 반올림해요. 그럼 11이 돼요. 이렇게 올림, 내림, 반올림 기능을 쓸 때 이 세 가지 함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 관련돼서 보통 이제 우리 양의 제곱근 그 스퀘어 루트 양의 제곱근 약자로 SQRT 그다음에 파워의 약자로 이제 2의 3수를 의미하는 그래서 밑에 지수를 2, 위의 지수를 3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할 때 그리고 로그 자연함수 이제 표현할 때 자 실행하면 이렇게 각 함수 수학 함수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네요. 삼각함수는 뭐 사인, 코사인, 파이 값 계산할까요? 사인, 코사인, 파이인데 그다음에 탄젠트 파이 4 이렇게 해주면 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다음 파이라는 함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뭐 그 앱솔루트 ABS 앱솔루트 그래서 절대값을 반환하는 마이너스 3 절대값 다 이제 양수로 바꿔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랜드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랜덤 함수예요. 랜덤 함수인데 랜드 함수. 근데 이제 랜덤을 그냥 쓰는 건 안 되고 랜덤이 이제 어떤 실수값, 특정 실수값을 그냥 주는데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레인지를 정해서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를 주고요. 이거는 이제 반올림이죠. 랜드인데 랜드 함수에 100을 곱한 다음에 실수형이니까 100을 곱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라운드로 반올림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 그러면은 자 처음에는 그 절대값 마이너스 3을 3으로 바꿔줬고요. 그다음 랜덤 값이 뜨고요. 실수형으로 뜨죠. 근데 이 랜덤 값에 100을 곱한 다음에 라운드로 줘. 그럼 58 이렇게 뜹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실행해 볼게요. 자 그다음 랜덤 값이 바뀌었죠. 그다음 바뀝니다. 어떻게 되죠? 중간중간에 계속 값이 랜덤 값이 바뀌어요. 이렇게 무작위 생성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날짜인데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날짜 now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now는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 알려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cur 대신인데요. 이거는 current 현재 날짜 알려줘. 그 다음 cur time 이건 현재 시간 알려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cur date, cur time 현재 시간과 현재 날짜를 합친 게 바로 now예요. 자 시간과 관련된 걸 볼 때 이렇게 많이 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자 now인데 여기에 나 그 날짜만 보고 싶어. 그럼 데이트인데 이 데이트 함수에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한 그 뭐 날짜 정보만 보여줘. 그 다음에 나 현재 시간에 대한 월 정보만 보여줘. 나 그리고 현재 시간에 대한 데이 정보만 보여줘. 그리고 현재 시간에 대한 시간 정보만 보여줘. 그 다음에 현재 시간에 대한 뭐 분 정보만, 현재 시간에 대한 초 정보만 보여줘.
이럴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날짜 정보, 그다음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각각의 정보들을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그 밖에 이제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month name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month name 알려줘. 그리고 day name 현재의 지금 day name 알려줘. 요일. 그래서 현재 시간에 month name 지금 노벰버야 11월이야. 그리고 day name 지금 Tuesday야 이렇게 알려주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day of month 그리고 뭐가 있지? day of week. 옵스. 자 그리고 day of year. 자 이렇게 하면요 현재 시간에 day of month 그래서 27일이다. day of week 지금 3주 차야. 그리고 day of year 지금 331일 됐어. 자 이렇게 현재 이런 정보들 3주 차 아니라 day of week은 그거네요. 그 일월화 화요일이니까 일월화 3. 자 그리고 이제 date 포맷이 있습니다. date 포맷. 자 이거는 date 포맷 now 현재 시간에 대해서 내가 특정 조합으로 한 결과대로 특정 포맷을 주고 그 포맷대로 이 날짜 정보를 바꿔서 보여줘. 이럴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그 이렇게 그 27일을 27 그다음 th 이렇게 18 Tuesday를 줄여서 3개만 27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바꿀 때 특정 내가 형식에 맞춰서 날짜와 시간 정보를 보고자 할 때 데이트 언더바 포맷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이제 그 SQL 고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보고 뭐 여러 가 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DDL이죠. 데이터를 definition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create라는 문장을 씁니다. 내가 테이블 여태까지 뭐 select 하는 건 했는데 select 말고 이제 난 테이블 만들고 싶어. 그때 create 테이블을 합니다. 자 cd2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cd2를요 as select from cd 이렇게 하면요 cd select from cd라는 어떤 질이 우리가 했었죠. 자 잘 보세요. 이것만 씌워서 해보면 우리 맨날 하던 city 테이블이야. 근데 이 city 테이블에 대해서 create 테이블 city2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줘. 즉 이거는 뭐냐면요 city2 테이블 그대로 똑같은 거를 city 테이블의 내용을 그대로 해서 city2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을 해보면 select from city2 이렇게 하면은 자 city2인데 이제 만든 create 테이블 한 건데 city 뭔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사하는 거 말고 이제 create 나 테이블 말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create 데이터베이스예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뭐 수환 제 이름으로 된 데이터베이스 실행하니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든 걸 좀 확인하려면요 여기 스키마스라는 부분에 뭐 refresh all 해볼게요. refresh all 그럼 여기 보세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죠. 제 이름으로 된 거. 자 근데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럼 우리 use였죠. 다시 한번 복귀 use 수환하면 이렇게 볼드체로 바뀌죠. 사용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령어 create 테이블에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배웠어요. 자 근데 create 테이블 하는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수환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GUI에서 만든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수환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이렇게 있죠. 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create 테이블이 있습니다. 눌러요. 누르면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GUI가 뜹니다. 뭐 테스트로 해볼게요. 테스트로 하고 뭐 컬럼 이름 뭐 ID 당연히 있어야겠고 ID 그 다음에 컬1 얘는 int.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마우스로 쉽게 만들고 있어요. 뭐 플롯 컬3 발차. 자 다 됐네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를 테이블 만들어야겠다. 그럴 때 다 정의하고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이걸 하면요, GUI에서 우리가 선택했지만 결국엔 이 SQL 형태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게 맞다면 어플라이를 눌러서 실행을 피니시를 하면요, 자, 다 됐어요. 짜잔, 테스트란 테이블이 생겼죠?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나 한번 봐야지, 보고 싶다. 그럼 셀렉트 그럼 테스트.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도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SQL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 뭐 그대로 써도 돼요, 여러분. 이 테이블 만들 때 아까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된 그 테이블을 뭐 SQL이 자동 생성됐지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어떻게 했냐면 int not null, 그 다음에 이게 프라이머리 키였나요? 프라이머리 키고요. 컬1 int null, 널이 허용한다. 그 다음에 컬2 플롯인데 널 허용하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 캐릭터였죠. 40원인데 널을 허용한다. 자, 이게 뭐냐면 컬럼 id 컬럼 1, 2, 3 이렇게 주는데 id는요 int not null이에요. 널이 올 수 없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이건 좀 이따 배울게요. 자, 컬럼 1, 2, 3인데 1은 int, 2는 플롯, 컬럼 3는 베리어블 캐릭터.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타입, 그 다음에 널이 될 수 있다, 널을 허용한다, 그 다음에 플롯인데 실수형인데 널을 허용한다. 베리어블 캐릭터, 이거는 가변적 길이를 가지는 문자열인데 최대 길이는 45고 널을 허용한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 좀 이따가 매뉴얼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수행을 했어요. 자,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select from test2. 자, test2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보여줘. 자, 보면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터 테이블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뭐냐면 내가 테이블 만들었어. 그런데 실수했다. 뭔가 수정을 해야 돼. 그럼 테스트2라는 걸 해볼게요. 나 여기 컬럼 3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컬럼 4번째 게 필요해요. 그럼 컬럼 4. 근데 얘는 int 널로 해서 추가해줘. 그럼 이건 알터 테이블은요, 테이블을 수정해줘. 근데 여기다 add column 4 했죠. 그럼 컬럼 하나 추가해줘. 자, 잘 컬럼이 추가되는지 볼까요? select from test2. 자, 실행해볼게요. 컬럼 4가 추가됐어요. 그렇게 추가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만 하느냐? 컬럼 4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자, 테스트2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지금 인트형으로 했네. 나 인트 자령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자, add는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modify라는 게 있습니다. modify는 수정이에요. 수정인데 컬럼 4로 수정해줘. 어떻게? 나 이거 베리어블 캐릭터야. 베리어블 캐릭터인데 너를 가질 수 있어. 옵스. 잘못 눌렀어요, 제가. 자, 테스트 2의 베리어블 캐릭터인데 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아까 int 타입을 가지는 컬럼이 베리어블 캐릭터 20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수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이거 쓰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드랍할래? 그러면 드랍 컬럼 네임 이렇게 하면요, 짠, 삭제가 됐어요. 실행해볼까요? 컬럼 4가 삭제됐죠. 제거할 때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인덱스는요, 여러분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테이블에서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이 인덱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보통은요, 테이블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얘를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 테이블을 검색을 해요. 순서대로 검색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떤 탐색 시간을 소요하는 이런 테이블에서 나 좀 빠르게 찾고 싶다, 이럴 때 이 인덱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질을 할 때 데이터 전체를, 이 테이블 전체를 읽지 않고 인덱스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조건에 맞춰서 빠르게 이렇게 탐색하거나 검색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주로 많이 이제 생성을 해서 쓰는데요. 근데 이 인덱스도 단점이 있습니다. 인덱스가 크기 자체가 또 계속 커질 수도 있고요. 삽입, 삭제, 수정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면요, 이 테이블 수정과 함께 인덱스도 수정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하죠.
그래서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은요 처리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보통 수정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테이블보다 좀 검색을 주로 하는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create 테이블 한 것처럼 create inde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컬럼 1 인덱스를 줄여서 IDX라고 할게요. 근데 어디 테이블에서 할 거야? 그럼 테스트란 테이블 우리 아까 만들었죠? 테스트란 테이블에 컬럼 1, 즉 컬럼 1, 컬럼 이름 컬 1을 가지는 에다가 컬럼 인덱스나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인덱스를 보고 싶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잘 된 건가? 실행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실행했거든요. 자, show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인덱스가 뭐 있는지 보여줘요. 그러면 show index from test. 자,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두 개가 있어. 인덱스 두 개인데 하나는 0번째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하나는 컬1 인덱스를 가져.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든 거고요. 프라이머리는 뭐냐? 프라이머리는 create 테이블 할 때 제가 프라이머리 키 붙인 거 있죠. ID.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ID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인덱스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정보가 다 있죠. 뭐 non 유니크냐, 그리고 뭐 인덱스, 시퀀스에 대한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create 인덱스 했는데 create 인덱스 중에 나 유니크야. 유니크 즉 중복값이 허용되지 않은 인덱스를 만들 거야. 그럴 때 컬럼 2에 대해서 중복값이 허용되지 않은 인덱스 만들어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실행.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인덱스 보여줘. 그럼 바로 컬럼 2 인덱스 제가 방금 만든 게 생성이 됐죠. 얘는 유니크예요. 유니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non 유니크가 0으로 돼 있죠. non 유니크가 0이니까 유니크죠. 예. 자, 그다음에 full text 인덱스가 있습니다. 얘가 또 얘를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alter 테이블인데 테스트 테이블에 alter 테이블하고 add full text를 써줍니다. 자, 이 full text는 자, 이거 지금 뭐 컬럼 이름을 컬럼 3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full text는요 각 테이블에 있는 모든 텍스트 컬럼을 이제 검색해서 보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로 이제 어디서 쓰냐면요, 풀 텍스트 서치는요 문자열을 다 컬럼의 문자열을 다 빠르게 탐색할 때 쓰는 용도의 인덱스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성한 게 여기 보면 인덱스 타입이 풀 텍스트로 돼 있죠. 그래서 문자열 검색이 일어났을 때 이 테이블을 빠르게 이 문자열 검색이 가능하게끔 가지고 있는 인덱스입니다. 자, 이제 삭제해 볼까요? 삭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드랍 인덱스, 컬3 인덱스 이렇게 하면요 alter 테이블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show 인덱스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컬럼 3 인덱스 삭제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드랍 인덱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랍 인덱스, 컬2 인덱스 삭제해줘.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짠. 그럼 잠깐만요. 드랍 인덱스 컬2 맞아요. 테이블 명을 써줘야 되죠. on test. 자, 보면은 컬럼 2도 삭제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덱스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가 있어요. 뷰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어떤 가상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테이블이랑 좀 다르게 어떤 행과 열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도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테이블을 통해서 가상 테이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에서는 이제 뷰가 다른 뷰에 저장해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어떤 역할만 수행해요. 혹 다른 DBMS는요 보여주는 역할만 하지 않고 뭐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MySQL은 뷰니까 뷰 목적에 맞게 보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볼 수도 있고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특정 필요한 것만 봐서 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 컬럼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쿼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쿼리에 대한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요 내가 한번 정의된 뷰가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좀 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삽입 삭제 갱신 작업에 많은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인덱스, 뷰는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막강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뷰. 뭐 간단해요. 크리에이트 뷰예요. 그다음에 뭐 테스트 뷰라고 제가 만들게요. 테스트 뷰인데 as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리를 해요. 컬럼 1과 컬럼 2를 가지는, 컬럼 2개를 가지는 이 뷰를 만들어줘. 근데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컬럼 1과 컬럼 1을 가지는 뷰를 만들어줘. 그 뷰 이름이 테스트 뷰야.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실행을 했고요. select from test view. 자, 실행하면 컬럼 1, 2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가지는 이 테스트 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나 세상에, 나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컬럼 3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알트 뷰, 뭐 비슷한 맥락이죠 다. 그래서 알트 뷰 하고 다시 수정한 상태에서 뷰를 보면요, 하나 둘 셋 컬럼 3까지 들어갔죠. 수정할 때 알터 뷰. 자, 근데 나 이제 나 이거 뷰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드랍 뷰 이렇게 하면 삭제됩니다. 자, 뷰가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랩은 뭐냐? 아까 city, country, country language 우리 세 개의 테이블을 썼는데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조인할 때 되게 문장이 길었죠. 근데 이 조인된 상태에 있는 뷰만 보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다시 해볼게요. select. 자, 우리 근데 use부터 해야 돼. use word. 데이터베이스를 use world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만들고요. select from city. 자, city인데 select from city인데 얘를 조인해줘. 조인. 얘를 country랑 조인해줘. 근데 city에 country 코드랑 country의 코드랑 같아야 돼. 그리고 조인도 해줘. country 랭귀지랑 랭귀 테이블이랑 하는데 on city country 코드랑 country 랭귀지의 country 코드랑 같은. 자, 이거 지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대로 했는지. 읍스 select from city country code. 뭐가 틀렸죠? country 랭귀지 country code select. 이거였어. 자, 아니네. world의 country language 스펠링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테이블을 조인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create view를 해줘야겠죠. create view, 뭐 예를 들어서 all이라고 할게요. 그냥 all view a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create view. 그래서 이 세 개 테이블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안 했네요. 한국에 대한 정보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하면 안 돼요. 필요한 정보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city의 name이랑 country의 아까 우리 surface area, 그리고 city의 뭐 population, 그 다음에 country language에 뭐가 있을까요? country language가 자, 보면은 country language의 language. 자, 이렇게만 나 정보를 보고 싶어 할 때 명시를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where city의 country 코드가 KOR이어야 돼. 즉 이거는 한국에 있는데 이 세 가지 테이블을 조인해서 내가 필요한 컬럼들만 정의된 형태를 가지는 all view라는 뷰를 만들어줘. 실행. 자,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select. 자, 얼마나 간단한지 볼게요. 우리가 이걸 매번 할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근데 select all view만 하면요, 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있는 그런 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 이제 편리한 어떤 기능이 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nsert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use 수완. 자, 이제 데이터를 직접 테이블에 삽입할 때 쓰는 insert into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테스트 테이블 만들었죠? 자, 밸류를 하는데 1, 1, 2, 3, 1, 2, 1.1 뭐 이렇게, 그리고 테스트
여기 문자열까지 넣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제대로 삽입되는지. 자, 실행. 자, 인서트 했어요. 그리고 또 실행. 자, 우리가 만든 4개의 컬럼을 가지는 테스트 테이블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넣는 인서트 문을 실행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테이블에 있는 이 컬럼 수랑 인서트하는 수랑 같아야겠죠, 당연히. 그거 말고도 인서트를 할 때 우리가 그 워크벤치에서 인서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걸 질의하니까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데 여기에다가 직접 사실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럼 이 상태가 입력이 된 거냐? 아니요. 이 상태를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면 apply가 있습니다. 이 apply를 누르면 이 내가 입력한 정보를 insert into 문장으로 다시 바꿔주죠. SQL 문장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apply를 누르면 그 해당하는 문장을 최종적으로 수행해서요. 이제는 다시 질의를 눌러도요. 이렇게 insert가 된 상태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sert into select라는 게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정보가 있고요. test2라는 테이블이 또 있었죠.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테이블에 복사한다. 그럼 insert into test2라는 테이블에 내가 뭔가 넣고 싶은데 그 전에는 value 뭐 이렇게 넣었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 insert into select라고 하는데 insert into test2 select from test 이렇게 하면 테스트에 있는 테이블을 select하고 이 결과를 그대로 test2라는 테이블에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확인해볼까요? test2가 test1이랑 똑같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복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때요. 자, 테스트 테이블을 내가 이 값들을 좀 수정해야 돼요. 수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컬럼 1에 1, 컬럼 2에 1.0, 그 다음에 컬럼 3에 얘를 소문자 테스트로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 이거 이제 보통 이제 막아 놓는데요. 안 되게 막아 놓긴 하는데 이 where 조건을 꼭 써야 돼요. where 조건을 안 쓰면요. 이 테이블에 대한 모든 값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id가 1인 것만 이 값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원래 이 값이 이거죠.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고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게 바뀌었죠. 111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가 입력한 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삭제가 있어요. 삭제. 이건 이제 delete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delete from test. 근데 여기서도 where를 꼭 써줘야 돼요. 왜냐? where 조건 안 쓰면요. 안 쓰면 전체 다 날아갑니다. 테스트란 테이블에 있는 내용 다 날아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행을 했더니 1번이 없어졌죠. id 1번이 데이터가 없어졌죠. 근데 얘는요, delete는요, 그 테이블의 어떤 데이터는 지워져요. 그러나 테이블 용량 자체는 줄어들잖아요. 왜냐? 얘는 원하는 데이터를 지웠지만 다시 복구가 돼요. 롤백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블 용량 자체는 줄지 않겠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즉 휴지통에 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truncate라는 게 있어요. truncate. 자, 해볼게요. truncate. 얘는요, 얘는 복구 불가. 복구 불가. truncate 테이블. 얘는 용량이 줄어들고 인덱스도 다 삭제하고 다 삭제해버려요. 테이블은 삭제하지 않지만 데이터는 다 삭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껍데기 빼고 다 삭제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데이터가 없어졌어요. 이 truncate는요, delete랑 달라요. 삭제했으면요, 복구가 안 돼요. 얘는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삭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없애볼게요. drop 테이블. drop 테이블은 이제 테이블을 없애는 겁니다. 테스트란 테이블. 자, 없앴어요. 자, 없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애면 select 해도 지금 없다라고 뜨죠. 이 drop 테이블은요, 삭제하는 거라서요, 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테이블만 삭제하느냐? 자,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제 이름으로 된 데이터베이스 이름 만들었었는데 얘도 drop 데이터베이스로 삭제.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삭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SQL 되게 빠르게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MySQL로 전체 SQL을 다 배웠어요. 한 번에 이걸 끝낸 거죠. 한 번에 끝냈는데 이제 좀 뭘 해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자신만의 어떤 연락처 테이블 만들기를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사실은 여러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연락처 테이블이라는 대로 다 저장이 돼 있죠. 핸드폰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이 데이터베이스 SQL 문을 통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보고 이 각각의 컬럼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필요로 하는지 해보고 직접 여러분들만의 연락처 데이터를 넣어봐서 한번 구축을 해보는 걸로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 MySQL 그다음에 SQL 문장을 쉽게 한번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데이터 타입은 이 주소에 있고요. 또 이제 다음 또 재밌고 유용한 강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